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흐릿하게 들려 답답했던 적 있으신가요? 손주의 제잘거림이 멀게만 들리거나 배우자의 다정한 부름을 놓치신 적은 없으셨나요? 청력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저는 65세 의사 이병훈입니다. 30년 넘게 환자를 만나며 가장 자주 들은 말은 가족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다였습니다. 사실 저 역시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몇 해 전 제 아버지도 TV 볼륨을 점점 키우셨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노하려니 했지만 가족 대화에서 소외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부터 청력은 단순히 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청력이 약해지면 대화가 줄고 마음이 다치며 기억력까지 흐려집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76세 김정자 할머니는 손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웃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72세 이영철 어르신은 등산 모임 대화가 힘들어 친구들과 멀어지셨습니다. 68세 이현숙 할머니는 합창단 무대에서 소리를 놓쳐 자신감을 잃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모두 다시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비싼 약이나 기계가 아니라 집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습관과 훈련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환자와 가족 두 경험을 통해 확신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같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몇 가지 훈련과 영양관리, 생활습관, 그리고 특별한 비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들이지 않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가족과 친구, 이웃의 목소리를 다시 선명히 듣는 길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듣는 즐거움이 아니라 삶의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으실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어주는 다리이자 더 많은 건강 지혜를 나눌 수 있는 힘입니다. 앞으로도 실천 가능한 건강 비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귀가 어두워지는 건 당연한 걸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절반만 맞습니다. 노화도 원인이 되지만 생활 습관과 건강 상태가 크게 작용합니다. 귀 안에는 달팽이관이라는 작은 기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유모세포가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꿔 뇌로 전달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세포는 점점 약해지고 줄어듭니다. 마치 오래된 전선이 끊어져 신호가 흐릿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혈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귀 주변 미세혈관이 막히면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지 못합니다. 결국 소리를 분명하게 듣지 못하게 됩니다.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은 귀 건강을 해치는 큰 원인입니다. 비타민 B12나 오메가3 부족도 청력 약화를 가속화합니다. 여기에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면 손상은 훨씬 빨라집니다. 이 문제를 방치하면 단순히 귀만 불편한 게 아닙니다. 대화가 줄면 가족과 멀어지고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청력 저하는 치매 위험을 3배나 높입니다. 기억력 저하와 우울증으로 이어져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만난 75세 윤경호 어르신은 동호회에서 대화를 알아듣기 어려워 모임을 떠나셨습니다. 70세 박순배 어르신은 시장에서 가격을 잘못 듣고 곤란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이처럼 청력 저하는 일상의 작은 즐거움까지 앗아갑니다. 다행히도 올바른 관리와 훈련으로 회복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생활 개선을 돕는 가이드입니다. 만약 청력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귀에 통증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한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훈련과 습관은 여러분의 귀와 뇌를 지키는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많은 분들이 흔히 빠지는 잘못된 믿음과 실수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귀가 잘 안 들리면 보청기만 찾으시나요? 보청기는 소리를 키워줄 뿐 약해진 신경을 되살리진 못합니다. 안경을 쓴다고 눈 노화가 멈추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보청기만으로는 근본적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흔한 실수는 나이 탓이겠지 하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방치하면 뇌의 청각 처리 능력이 더 빠르게 떨어집니다. 결국 기억력 저하로 이어지고 치매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청력 저하를 방치한 분들의 치매 발생률은 2배 이상입니다.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실제로 귀에 마늘즙이나 생강즙을 넣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귀에 화학적 자극을 주어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72세 장순이 할머니는 이런 방법을 시도하다가 귀의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오셨습니다. 결국 잘못된 믿음이 오히려 청력을 더 잃게 만든 것이지요. 또 어떤 분은 어차피 늙으면 다 안 들려라며 체념하십니다. 하지만 청력은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생활 습관, 혈류, 영양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환자 곁에서 이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올바른 관리와 꾸준한 실천만으로도 귀와 뇌는 다시 깨어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안전한 접근입니다. 증상이 심각하거나 오래 지속되면 반드시 전문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약이나 기계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과 간단한 훈련으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귀와 뇌를 깨우는 4가지 훈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력을 되살리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집에서 누구나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들에게 알려드린 4가지 훈련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귀 마사지입니다. 귀 옆에 천유혈이라는 혈자리를 엄지로 30초간 눌러주세요. 입을 살짝 벌렸을 때 들어가는 오목한 지점입니다. 아침, 저녁 하루 2번이면 충분합니다. 샤워 후 따뜻할 때 하면 효과가 더 큽니다. 이 동작은 귀 주변 혈류를 열어 산소와 영양을 공급합니다. 대구의 76세 이재호 어르신은 이 훈련을 2주간 꾸준히 하셨습니다. TV 볼륨을 낮추어도 대화가 잘 들린다며 웃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귀 당기기 운동입니다. 검지와 중지로 귀를 위, 옆, 아래 방향으로 각각 10초씩 당겨주세요. 부드럽게 하지만 살짝 뻐근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동작은 귀 주변 근육을 풀고 고막 진동을 회복시킵니다. 서울의 80세 최옥순 할머니는 이 운동 덕분에 전화 통화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다시 말해줄래를 반복하셨지만 지금은 손주의 이야기를 또렷하게 듣습니다. 세 번째는 소리 구분 훈련입니다. 조용한 방에서 눈을 감고 주변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시계 초침, 창밖의 바람,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를 하나씩 구분합니다. 매일 5분만 해도 뇌의 청각 영역이 자극을 받습니다. 광주에 사는 77세 정민수 어르신은 이 훈련을 한 달간 실천했습니다. 아내의 여보라는 말소리를 다시 선명하게 듣게 되셨습니다. 네 번째는 모음 속삭이기입니다. 아주 작은 소리로 아, 우, 오를 반복해 속삭여 보세요. 목과 입술이 진동하는 느낌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모금 후 하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이 방법은 골전도를 통해 청신경을 직접 자극합니다. 부산의 79세 김태우 어르신은 매일 아침 5분씩 이 훈련을 하셨습니다.
한 달 뒤 손주의 사랑해요 라는 말이 귀에 또렷이 들린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이 네 가지 훈련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무리하지 말고 매일 10분만 꾸준히 하신다면 여러분도 가족의 목소리를 다시 또렷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와 뇌를 지키는데 훈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몸속에 올바른 영양을 채워야 합니다. 자동차가 좋은 연료를 써야 달리듯 귀와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고등어, 정어리,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 대표적입니다. 호두와 치아시드에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귀 주변 혈류를 개선하고 청세포를 보호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청력 손실 위험이 20% 줄었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B12입니다. 계란, 우유, 치즈, 강화 곡물에서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청신경 회복과 기억력 유지에 필수입니다. 부족하면 소리가 흐릿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항산화 식품입니다. 블루베리, 포도, 토마토 같은 과일과 채소가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신경세포의 노화를 늦추어 청력을 지켜줍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아연과 마그네슘입니다. 호박씨, 시금치, 견과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혈관을 안정시키고 신경을 튼튼하게 합니다. 귀의 미세 혈관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70세 윤미경 할머니는 처음엔 손주의 동화책 소리가 잘 안 들려 속상해 하셨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약이 아닌 작은 식단 변화였습니다. 아침에 블루베리와 호두, 계란 하나를 챙기고 저녁에는 시금치 반찬을 곁들이도록 했습니다. 3개월 뒤 손주의 목소리가 또렷하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영양은 귀와 뇌를 위한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비싼 보조제가 아니어도 됩니다. 냉장고 속 익숙한 재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저녁 식사에 하나라도 더해 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선택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영양만큼 중요한 것이 생활 습관입니다. 몸의 흐름을 바꾸는 습관이 귀와 뇌를 살립니다. 첫 번째는 매일 20분 걷기와 심호흡입니다. 걷는 동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귀와 뇌에 산소가 풍부하게 공급됩니다. 대전의 74세 최영철 어르신은 이 습관 덕분에 대화가 편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소음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어폰은 음량을 60% 이하로 유지하세요. 시끄러운 환경은 청신경을 빠르게 손상시킵니다. 괜찮겠지 하며 방치하면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는 큰 소리로 대화하거나 노래하는 습관입니다. 책을 소리 내어 읽거나 가족과 함께 노래해 보세요. 이는 뇌의 청각 처리 능력을 자극합니다. 기억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의 78세 김영수 어르신은 합창단 활동을 시작한 뒤 대화에서 다시 말해줄래를 줄이게 되셨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켜 귀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짧은 명상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광주의 72세 박선희 할머니는 매일 저녁 명상을 하며 남편의 말소리를 놓치지 않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습관의 힘은 실제 사례에서 확인됩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뇌 혈류를 15% 이상 개선합니다. 노래는 뇌의 청각 영역을 깨워 기억력을 강화합니다. 명상은 혈관을 이완시켜 산소 공급을 원활히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여 결국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여러 훈련과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효과를 배가시키는 작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훈련 전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체온보다 살짝 따뜻한 물은 귀 안의 순환을 열어줍니다. 이 작은 습관이 훈련 효과를 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스웨덴 연구팀은 따뜻한 물이 귀 압력 균형을 돕는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자주 권했습니다. 서울의 69세 김영희 할머니는 훈련 전 따뜻한 물을 마신 후 귀 마사지 효과가 배로 커졌다며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첫째, 훈련을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살짝 뻐근한 느낌이 들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최소 2주 이상 꾸준히 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처음 며칠은 변화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귀에 통증이나 염증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대전의 82세 이명자 할머니는 처음엔 귀 당기기를 너무 세게 하셨습니다. 결국 귀가 붓고 불편해져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제가 부드럽게 하시라 권하고 따뜻한 물 습관을 더해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 뒤 할머니는 딸의 전화 목소리가 또렷하다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비밀은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을 더하고 안전을 지키는 것, 이 두 가지만 지켜도 효과는 훨씬 커집니다. 오늘 우리는 청력과 기억력을 지키는 방법을 함께 나눴습니다. 귀 마사지, 귀 당기기, 소리 구분, 모음 속삭이기 4가지 훈련을 배웠습니다. 또 오메가3, 비타민 B12, 항산화 식품, 아연과 마그네슘 같은 영양 관리도 살펴봤습니다. 걷기, 소음 피하기, 노래, 명상 같은 생활 습관의 힘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훈련 전 따뜻한 물 한 잔이라는 비밀까지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들지 않고 집에서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 하루 5분의 실천이 내일을 바꿉니다. 2주만 꾸준히 해보시면 대화가 편해지고 소리가 또렷해지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는 60대 현역 의사로 여전히 환자 곁에 서 있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변화를 직접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도 같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가족의 목소리를 다시 또렷하게 듣고 싶으신가요? 그 소망을 오늘 작은 실천으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70대 오순자 할머니도 처음엔 이제 다 늦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신 뒤 딸의 목소리를 또렷이 듣고 눈물로 안기셨습니다. 여러분께도 분명 그런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배운 방법 중 어떤 것을 먼저 실천해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많은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 부모님, 친구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더 많은 분들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어주는 다리이자 앞으로 더 많은 건강 지혜를 나눌 약속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귀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